결혼 10년 차에 접어들면서 내 삶은 조용히 침몰하고 있었다. 37, 10년 전 결혼식 날 화사하게 빛나던 얼굴은 어느새 지친 표정으로 가득 찼고 출산 후 돌아오지 않은 채영은 내 자신감마저 앗아갔다. 남편 태주는 늘 바빴다. IT 기업의 개발자로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노트북을 붙들고 있는 시간이 늘어갔다. 그의 눈에 내가 아내가 아닌 아이 엄마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건 생각보다 고통스러웠다. 엄마, 나 학교 끝나고 친구랑 도서관 가도 돼? 아침 식탁에서 초등학교 4학년인 딸 하연이가 물었다. 태주는 커피만 한 잔 마시고 서둘러 일어났다. 오늘도 늦어? 무심코 던진 내 질문에 그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하연이의 질문에도 내 말에도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딸아이는 아빠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삐죽였다. 그날 오후 하연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큰 결심을 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실내 수영장 앞을 지나치며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자신에게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수영장 안으로 들어섰다. 처음 오셨나요?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이 물었다. 회원 등록을 마치고 수영 시간표를 받아들었다. 주 3회,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하연이가 학교에 가고 태준이 회사에 있는 동안 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수영장에 발을 디뎠다. 10년 만에 입어보는 수영복은 낯설었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더 낯설었다. 출산 후 늘어난 배와 허벅지는 수영복 안에서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잠시 망설이다 수영모를 쓰고 수영장으로 향했다. 오늘부터 초급반에 새로 오신 분들 계시죠? 이쪽으로 모여주세요. 그때 처음 본 수영 강사 현수는 예상과 달랐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운동선수 출신다운 탄탄한 체격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그의 미소였다. 눈가까지 번지는 미소는 따뜻했고 초보자들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충분했다. 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은 우리 몸을 받쳐줍니다. 믿고 맡겨보세요. 처음 물에 뜨는 법을 배우는 날이었다. 현수는 한 명 한 명에게 세심하게 신경 썼고 내 차례가 되자 조심스럽게 허리에 손을 대며 자세를 잡아주었다. 등을 좀 더 펴주세요. 네, 그렇게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의 손이 내 등을 받치는 순간 이상한 감각이 밀려왔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접촉이었을까? 태주는 언제부터인가 나를 안지 않았고 우리의 스킨십은 어깨를 스치는 정도로 줄어들어 있었다. 현수의 손길은 전문적이었지만 그 온기가 내 피부에 오래도록 남았다. 잘하셨어요. 서지은 회원님, 물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시네요. 내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에 작은 설렘이 일었다. 집에 돌아와 태준에게 수영을 시작했다고 말했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수영. 갑자기. 회비 비싸지 않아? 태준의 무관심한 반응은 오히려 내 결심을 강하게 했다.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수영 실력은 서서히 늘어갔다. 그리고 현수와의 대화도 조금씩 늘어났다. 처음에는 수업에 관한 이야기뿐이었지만 점차 일상적인 대화로 확장되었다. 오늘은 자세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꾸준히 하시니 몸이 기억하나 봐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샤워를 마친 후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그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회원님, 수고하셨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오늘 자세에 대해 조언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망설임도 잠시 그와 함께 수영장 내 작은 카페에 앉았다. 처음에는 정말 수영 자세에 관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대화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삶으로 흘러갔다. 회원님은 왜 수영을 시작하셨어요?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내 입에서는 예상치 못한 진심이 흘러나왔다. 무기력했던 일상, 사라진 자존감, 그리고 남편과의 소원해진 관계까지 평소 친구들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낯선 수영 강사에게 털어놓고 있었다. 현수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다.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내 이야기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그의 모습에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 지은 씨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얼마 만에 들어보는 칭찬이었을까? 세상 모든 엄마들이 그렇듯 나도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어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잊고 있었다. 하지만 현수의 눈빛은 내가 아직 한 사람의 여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 같았다. 태주는 내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아침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원피스를 꺼내 입어도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오히려 하연이가 먼저 알아챘다. 엄마, 요즘 예뻐졌어. 수영해서 그런가? 아이의 순수한 말에 마음이 아렸다.
사실 변한 건 외모보다 내면이었다. 수영장에서 보내는 시간은 단순한 운동 시간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나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점점 현수를 의식하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수업 시간을 기다리고 그가 내 자세를 교정해주길 바라며 우연한 접촉에 심장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런 감정이 단순한 호감인지 아니면 더 위험한 무언가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졌다. 어느 날 현수는 수업 후 다시 커피를 제안했다. 이번에는 수영장 카페가 아닌 아파트 단지 밖의 조용한 카페였다. 주변 눈치를 살피며 그를 따라 나섰다. 이것이 단순한 사제 관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못했다. 지은 씨,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물속에서의 움직임이 더 자유로워 보여요. 현수의 말에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마주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다. 죄책감이었을까? 아니면 설렘이었을까? 그날 밤, 태준이 늦게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잠든 척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나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다음 수영 수업을 기다리는 내 모습을 발견했다. 다시 한번 물속에 몸을 맡기며 생각했다. 이것은 단순한 수영이 아니었다. 나는 물속에서 다시 숨 쉬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질식할 것 같던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각으로 세상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현수라는 예상치 못한 존재가 내 삶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 파문이 어디까지 번질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물속에서 내 몸이 기억하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수영 동작만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수영을 시작한 지 2달째, 나의 몸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팔과 어깨 근육이 생기고 허리 라인이 살아났다. 거울 앞에 서면 예전과는 다른 내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더 큰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물속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일상의 무게는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현수가 내 자세를 교정해주는 시간은 수업의 하이라이트였다. 이제는 그의 손길을 기다리게 되었고 그 온기가 닿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이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분명히 알아갔다. 오늘은 개인 레슨을 해드릴게요. 수업 후에 30분만 남아주실 수 있나요? 현수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반 수업이 끝나고 다른 회원들이 모두 나간 후 수영장은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물 표면에 일렁이는 빛과 우리 둘만 남은 공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팔을 좀 더 크게 뻗어보세요. 그래야 추진력이 생깁니다. 그의 손이 내 팔을 따라 움직였다. 직업적인 터치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오래 머물렀다. 나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수영장 물은 차가웠지만 내 몸은 점점 뜨거워졌다. 개인 레슨 후 샤워실에서 오래 머물렀다. 차가운 물로 몸을 씻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현수의 모습이 맴돌았다. 나는 이미 위험한 물살에 휩쓸리고 있었다. 로비로 나오자 현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운동복이 아닌 캐주얼한 사복 차림이었다. 처음 보는 그의 일상 모습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오늘 개인 레슨 어땠어요? 혹시 저녁 식사할 시간 되세요? 내 입에서 나온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았다. 네, 괜찮아요. 우리는 수영장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아는 사람을 만날까 걱정했지만 이상하게도 설렘이 더 컸다.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 현수는 수영장에서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였다. 와인 한 잔에 긴장이 풀리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운동복 말고 다른 옷 입은 모습도 보고 싶었어요. 역시 예쁘시네요. 그의 직설적인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다. 태준에게서 마지막으로 예쁘다는 말을 들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내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정은 어떠세요? 현수의 질문에 잠시 숨이 멎었다. 남편은 항상 바쁘고 딸아이는 커가면서 엄마보다 친구들이 더 중요해졌어요. 평범한 대답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나의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현수는 그것을 정확히 읽어냈다. 외로우신 것 같아요. 눈빛에서 보여요.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서로의 어린 시절, 꿈, 그리고 현실 사이의 간극까지. 어느새 시간은 밤 9시를 넘어가고 있었다. 집에 연락도 없이 늦게까지 있는 건 처음이었다. 서둘러 핸드폰을 확인하자 태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늦는다고 미리 말해주지 그랬어. 하연이 재웠으니까 신경 쓰지 마.
차가운 문자였지만 그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수는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가는 길, 그가 차까지 배웅해주겠다고 했다. 어두운 주차장에서 우리는 잠시 서 있었다. 공기 중에 뭔가가 흐르고 있었다. 긴장감, 설렘, 그리고 금지된 욕망. 다음에 또 봐도 될까요? 그의 말에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가 한 걸음 다가왔다. 서로의 호흡이 느껴질 만큼 가까워졌다. 내 머릿속에서는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라는 목소리가 울렸지만 몸은 이미 그에게 기울고 있었다. 현수의 입술이 내 것과 닿는 순간 온몸이 전류에 감전된 듯 떨렸다. 땀이 아니었고 물기가 아니었다. 순수한 떨림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폭발하듯 되살아났다. 키스는 짧았지만 그 여운은 길게 남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입술이 뜨거웠다. 차 안에서 거울을 보니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도 어딘가 생생함이 돌아온 느낌이었다. 이건 단순한 호감이나 외로움이 아니었다. 더 깊고 더 위험한 무언가였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태준이 소파에서 일어났다.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이었다. 그는 내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하연이는 이미 자고 있었다. 어디 갔었어? 친구 만났어. 오랜만에 수영동호회 사람들이랑. 거짓말이 너무나 쉽게 흘러나왔다. 태준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별도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대화가 편하다는 이유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샤워를 하며 오늘의 모든 일을 씻어내려 했다. 하지만 물이 흐르는 동안에도 현수의 손길과 키스의 감각은 지워지지 않았다. 이것이 단순한 일탈로 끝날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시작이 될지 알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현수의 메시지였다. 오늘 행복했어요. 다음 수업에서 뵐게요.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답장을 보냈다. 나도 행복했어요. 새 단어를 입력하는 동안에도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더 이상 물속이 아니었지만 온몸이 파도치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이미 깊은 물에 빠져들고 있었다. 수영을 배우면서 물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졌지만 대신 더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내가 만들어가는 이 위험한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첫 키스 이후 일주일 동안 나는 자신과의 싸움을 벌였다. 이건 단순한 호감이라고, 일시적인 감정의 혼란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수영 수업에서는 일부러 현수와의 눈맞춤을 피했다. 그래도 그의 손길이 내 몸에 닿을 때면 심장은 여전히 제멋대로 뛰었다. 태주는 주말에도 회사에 가야 한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갔다. 하연이는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기로 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 토요일 오후, 현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저녁 괜찮으세요? 제가 아는 좋은 곳이 있어요. 10번도 넘게 답장을 썼다 지웠다. 마지막에는 단순히 네라는 한 글자만 남겼다. 그날 저녁 7시, 우리는 강남의 고급 호텔 앞에서 만났다. 현수는 평소보다 더 단정한 차림이었다. 그의 눈빛에서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스파 예약했어요. 수영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곳이에요. 호텔 로비를 지나 스파 시설로 향하는 동안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를 따랐다. 호텔 스파는 생각보다 고급스러웠다. 실내 수영장과 사우나, 그리고 개인 월풀 욕조까지 갖춘 공간이었다. 리셉션에서 현수는 미리 예약한 듯 직원과 간단한 대화를 나눈 후 열쇠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프라이빗 스파룸으로 향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현실감이 사라졌다. 은은한 조명, 테이블 위에 놓인 과일과 샴페인, 그리고 방 중앙의 넓은 월풀 욕조. 이곳은 단순한 스파가 아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공기 중에는 아로마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마음에 드세요? 현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샴페인을 따라 2잔을 채운 후 내게 한 잔을 건넸다. 첫 모금에 차가운 기포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이어지는 2번째, 3번째 모금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 먼저 수영장에 들어갈까요? 현수가 제안했다. 수영장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우리 둘만의 공간이었다. 현수가 수영복을 입으러 화장실로 들어간 사이 나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건지. 하지만 이미 마음은 결정한 듯했다. 수영장에서의 시간은 마치 꿈처럼 흘러갔다. 현수는 평소 수업에서보다 더 자주, 더 오래 내 몸에 손을 대었다. 교정이라는 핑계 아래 그의 손은 내 등, 허리, 때로는 허벅지까지 향했다.
나도 그의 단단한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물속에서의 접촉은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수영 후 샤워를 하고 나오자 현수는 월풀 욕조를 채워두었다. 거품이 이는 따뜻한 물속으로 들어가니 온몸의 근육이 풀어지는 것 같았다. 현수도 내 옆에 앉았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아졌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마침내 내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것은 마지막 저항의 표현 같았다. 현수는 말없이 내 얼굴을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키스했다. 처음보다 더 깊고 더 오래. 당신이 원한다면 멈출게요. 하지만 나는 멈추길 원하지 않았다. 모든 이성적인 생각, 죄책감, 두려움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의 손이 내 어깨에서 시작해 천천히 내려왔다. 수영을 통해 단련된 그의 근육질 몸에 내 손을 대자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욕망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다. 그날 밤 우리의 몸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결합을 넘어선 것이었다. 내 안에 있던 갈증, 외로움,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욕망이 모두 깨어난 밤이었다. 호텔 스파룸의 월풀 욕조에서 시작된 일은 침대로 이어졌고 깊은 밤까지 계속되었다. 새벽녘, 나는 조용히 옷을 입었다. 현수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날 일일까?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온몸이 그의 흔적으로 가득한 것 같았다. 샤워를 2번이나 했는데도 그의 손길과 입술의 감각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집에 도착해 열쇠를 넣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태준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어디 갔었어? 태준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그는 내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며 불안했다고 말했다. 하연이가 집에 돌아왔으나 엄마가 보이지 않자 불안해했다는 것이다. 태준이 집에 와 있을 거라곤 예상치 못했다. 일이 갑자기 취소되었다고 했다. 친구와 함께 있었어. 휴대폰이 무음이라 못 받았네. 거짓말이 점점 더 쉬워지고 있었다. 태준은 더 묻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내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하연이는 달랐다. 아침 식탁에서 딸아이가 물었다. 엄마, 왜 어제 안 왔어? 나 기다렸는데.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수와의 밤이 떠올라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것은 단순한 배신을 넘어선 것이었다. 내 존재 자체가 2개로 나뉘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 다음 주, 현수는 다시 찻잔 이모티콘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다. 그것은 우리만의 암호가 되었다. 호텔 스파를 의미하는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가락은 이미 내라고 답하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일주일에 한 번 규칙적으로 이어졌다. 항상 같은 호텔,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수영장에서는 평범한 강사와 회원으로, 호텔에서는 열정적인 연인으로. 이중 생활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이건 한 번뿐이에요. 라고 처음에 스스로에게 말했던 것이 농담처럼 느껴졌다. 이제 현수의 몸은 내게 너무나 익숙했다. 그의 모든 굴곡, 모든 흉터, 모든 강약점까지. 몸이 기억하는 건 수영 동작만이 아니었다. 본능적으로 서로를 찾는 두 사람의 욕망까지도. 하지만 수면 위로 보이는 평온함과 달리 내면에서는 점점 더 큰 파도가 일고 있었다. 죄책감, 흥분, 두려움, 그리고 욕망이 뒤섞인 감정의 소용돌이. 불륜이 시작된 지 석 달째. 나는 2개의 삶을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엄마이자 아내로, 다른 한쪽에서는 욕망에 충실한 여자로. 일주일의 시간을 정확히 분배하는 법을 배웠다. 화요일과 금요일은 현수와의 시간, 나머지는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나는 점점 더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태주는 회사 프로젝트가 바쁘다며 주말에도 일하는 날이 많아졌다. 그가 없는 시간에 현수는 종종 우리 동네 근처까지 오기도 했다. 하연이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을 때 우리는 조심스럽게 내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위험이 주는 짜릿함은 우리의 관계를 더 뜨겁게 만들었다. 돌아가야 해요. 매번 헤어질 때마다 현수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했다.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감정적 결합까지. 그의 눈빛에서 나는 위험한 신호를 읽었지만 이미 너무 깊이 빠져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이 예고 없이 일찍 귀가했다. 나는 방금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중이었다. 얼마 전까지 현수와 함께 있었던 터라 마음이 불안했다. 얼굴에 죄책감이 드러나지 않길 바라며 태연한 척했다. 오늘 일찍 왔네? 태주는 평소와 달리 내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내게 다가와 냄새를 맡았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그가 현수의 향수 냄새를 알아챘을까?
불이 나게 샤워를 했지만 혹시 남아있는 향이 있을까봐 두려웠다. 새 샴푸 썼어? 응. 얼마 전에 산 거야. 향이 좋지? 다행히 태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태준이 내 핸드폰을 자주 힐끗거리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갑자기 주말 계획을 더 자주 잡기 시작했다. 마치 내 시간을 의도적으로 채우려는 듯했다. 주말에 하연이랑 같이 놀이공원 가자. 오랜만에 가족 나들이 어때? 오랫동안 가족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내가 이제 와서 거절할 수는 없었다. 현수와의 약속을 취소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놀이공원에서 하연이는 오랜만에 활짝 웃었고 태준도 평소보다 더 말이 많았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현수가 자리하고 있었다. 귀가 후 하연이가 먼저 잠든 사이 태준이 거실에서 와인 한 잔을 권했다. 이것이 역시 오랜만의 일이었다. 그는 와인을 마시며 우리의 옛 추억을 이야기했다. 처음 만났을 때, 데이트하던 시절, 그리고 하연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까지. 요즘 우리가 많이 멀어진 것 같아. 태준의 진솔한 고백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자신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에 소홀했던 것을 인정했다. 앞으로는 더 시간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오랜만에 태준과 같은 방에서 잤다. 그는 내게 다가왔지만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현수의 이미지가 자꾸 떠올랐다. 결국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의 손길을 뿌리쳤다. 태준의 눈에 상처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모른 척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집안일을 하던 중 우연히 그의 노트북을 보게 되었다. 화면 보호기가 해제된 상태였고 열려있는 창에는 익숙한 이름이 보였다. 차현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태준이 인터넷에서 현수를 검색한 흔적이었다. 불안한 마음으로 계속 노트북을 살폈다. 검색 기록에는 아내 불륜 징후, 배우자 외도 증거, 이혼 절차 같은 키워드가 가득했다. 태준은 이미 의심을 넘어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 듯했다. 급하게 현수에게 연락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고. 태준이 의심하고 있다고. 현수는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번 기회에 솔직하게 말해보는 건 어때요?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현수의 말은 내게 더 큰 혼란을 가져왔다. 그가 바라는 것은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라 나와의 미래였다. 그는 내가 태준과 이혼하고 자신에게 오길 바라고 있었다. 그날 이후 태준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그는 내 일정을 더 자주 물었고 갑자기 수영장까지 데리러 오겠다고 제안했다. 어쩔 수 없이 현수와의 만남 빈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현수는 더 간절해졌다. 한 주가 지나고 돌아오던 어느 저녁, 태준이 거실 테이블 위에 내 속옷을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현수와 만났던 날 입었던 속옷이었다. 태준의 눈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이 가득했다. 이게 내 거 맞지? 향수 냄새가 나더라. 말문이 막혔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태준은 내 침묵을 확인으로 받아들이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얼마나 오래됐어? 누구야? 현수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다. 내가 간직했던 비밀은 이미 반쯤 드러나 있었던 셈이다. 너무 외로웠어. 그냥 나도 한 번쯤 숨 쉬고 싶었어. 내 말에 태준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그는 소리내어 웃었다. 쓸쓸하고 공허한 웃음이었다. 그럼 숨 쉬면서 살아. 대신 우린 끝이야. 태준은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했다. 그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단 몇 분 만에 10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를 말리지 않았다. 사실 이런 결말을 예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하연이는 처음으로 아빠가 집을 나간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의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다. 결국 태준이 잠시 출장을 간다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하연이의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태준이 떠난 후, 집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침대 위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공기 중에는 여전히 무언가 남아있었다. 죄책감, 후회, 아니면 해방감. 복잡한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웠다. 다음 날, 현수에게 상황을 알렸다. 그는 예상대로 기뻐했다. 우리가 이제 진짜로 함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이제 와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태준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 모든 과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태준은 직접 만나려 하지 않았고 모든 의사소통은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그는 놀라울 정도로 관대했다. 오직 하나의 조건만 내걸었다.
하연이의 양육권을 공동으로 나누자는 것. 주 양육자는 내가 되지만 이틀은 아빠와 지내는 조건이었다. 처음 변호사가 그 조건을 전했을 때 거절하려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하연이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다. 태주는 나름대로 좋은 아버지였다. 바쁘기는 했지만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다. 그리고 모든 일의 원인 제공자는 내가 분명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영원히 사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열해의 결혼 생활, 함께 쌓아온 추억들, 그 모든 것이 잉크가 마르는 순간과 함께 증발해버렸다. 내가 현수에게 빠지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결말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연이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일은 더 어려웠다. 처음에는 아빠가 잠시 따로 살기로 했다는 말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을 조금씩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 아이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는 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지 않게 됐어? 단순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나는 말문이 막혔다. 사랑이 사라진 건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변한 건지 나조차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어른들의 문제라고, 하연이는 여전히 소중하다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아이는 더 이상 예전의 활발한 모습이 아니었다. 학교에서도 조용해졌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줄었다. 이혼 소식은 빠르게 주변에 퍼졌다. 그동안 수영장에서 알게 된 엄마들은 더 이상 내게 말을 걸지 않았고 동네 마트에서도 수군거림이 들렸다. 하지만 가장 아픈 것은 소연이의 반응이었다. 중학교 때부터 함께한 친구이자 같은 수영장을 다니던 그녀는 내게 직접 물었다. 너 설마 현수랑 그런 건 아니지? 그제서야 알았다. 주변에서는 이미 현수와 내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을. 오히려 뒤늦게 들킨 것이 신기할 정도였다. 소연이에게 진실을 털어놓았을 때 그녀의 표정은 실망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충고는 단호했다. 현수, 너만 처음이 아니야. 그 사람 수영장 여회원들 사이에선 유명해. 소연이의 말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에 따르면 현수는 이전에도 유부녀 회원과 관계를 맺었다가 이혼 후 떠난 적이 있다고 했다. 그 여성은 지금 다른 동네로 이사 갔다고.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현수가 나를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능숙했다. 마치 이전에도 여러 번 해봤던 것처럼.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현수와의 관계는 계속되었다. 이제 숨어 다닐 필요가 없어진 만큼 그는 더 자주 내 집을 찾아왔다. 하지만 하연이가 있을 때는 의식적으로 피했다. 아이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현수와의 관계는 변하기 시작했다. 수면 위로 떠오른 관계는 더 이상 예전처럼 짜릿하지 않았다. 금지된 욕망이 아닌 일상이 된 순간부터 그 관계의 온도는 서서히 내려가고 있었다. 또한 하연이와 현수의 만남은 어색함 그 자체였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현수를 거부했다. 대화를 거부하고 방에 틀어박혀 있으며 이따금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엄마가 아빠 대신 이 아저씨를 더 좋아해요? 아이의 직설적인 질문 앞에서 나는 말문이 막혔다. 현수는 하연이와 친해지려 노력했지만 아이의 마음을 얻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리고 점차 그는 하연이에 대한 인내심을 잃어갔다. 내가 없을 때면 아이에게 냉담하게 대했고 이따금 짜증을 내기도 했다. 이혼이 확정된 지 3달쯤 지났을 무렵 현수는 동거를 제안했다. 나와 하연이가 그의 아파트로 옮겨오자는 것이었다. 그의 집은 좋은 학군에 위치해 있었고 더 넓었다.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하연이의 상태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한 번의 급격한 변화가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되었다. 현수의 불만이 점점 커져갔다. 그는 내가 자신에게 완전히 몰입하지 않는다며 불평했다. 내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연이가 있었고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열정적인 연인이었던 그는 점차 일상의 짜증과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느 날 밤 하연이가 아빠 집에서 자는 날이었다. 현수와 저녁을 먹다가 우연히 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다. 화면에 다른 여성과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낯선 이름이었지만 대화의 내용은 낯설지 않았다. 찻잔 이모티콘과 숫자 암호, 우리가 사용하던 것과 동일한 패턴이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소연이의 경고, 현수의 능숙함, 그가 나를 쉽게 유혹할 수 있었던 이유까지. 그는 여전히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리고 아마도 나 역시 언젠가는 버려질 운명이었을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한 진정한 후회가 밀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외로움이나 실수가 아니었다. 내가 나의 욕망에 휩쓸려 소중한 것들을 모두 파괴한 결과였다. 가정, 결혼, 하연이의 행복한 일상까지. 현수와의 관계는 곧 끝났다. 그는 처음에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의 마지막 문자 메시지는 냉정했다. 당신도 똑같아요. 결혼을 파괴하고 온 사람이.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그는 틀리지 않았다. 나 역시 다른 이의 집을 파괴한 범인일 수 있었다. 누군가의 아내를 유혹한 현수를 비난할 자격이 나에게는 없었다. 이혼 1년 후 나는 여전히 수영을 한다. 하지만 같은 수영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물이 주는 평온함은 여전히 내게 위안이 된다. 다만 그 물의 의미가 달라졌다. 이제 물은 도피처가 아닌 내면과 마주하는 곳이 되었다. 하연이는 일주일에 나흘은 나와 사흘은 태준과 지낸다. 아이는 서서히 상황에 적응해가고 있다. 두 집을 오가는 생활이 익숙해졌고 태준은 생각보다 좋은 아빠로 남아주었다. 그는 하연이를 위해 내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켰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가끔 태준을 마주칠 때마다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하지만 그런 질문을 할 자격이 내게 있는지 모르겠다. 그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도 나는 수영장의 물에 몸을 맡긴다.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대가로 얻은 깨달음이 있다. 나는 수영을 통해 자유로워지고 싶었지만 결국 더 깊은 곳으로 빠져버렸던 것이다. 이제는 그 물속에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중이다. 천천히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기 위해. 구독자님들,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